미랄부를 맡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쳐있고 힘들어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은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나갈 수 있고 또 부모님들도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친구들한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회도 가고 성경 읽기도 가고 또 뭐 지금 뭐 협의는 안 됐지만은 또 이사분계나 이럴 때 또 우리 부모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세미나도 좀 훌륭한 또 우리 강사님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그 저희가 오늘 교사 우리 이 교육인데 저는 이런 강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모실 수 있다는 게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모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분들이 강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 교육에서 빠져 있어요.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하신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지쳐서 빠졌다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분들을 예배에 놓으시기 위해서 옆으로 빼놓으시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첫 번째 시간 차선진 선생님 강의를 하셨지만은 또 이번 못지않게 아마 가장 큰 우리 미라교의 새로 오신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특별 강사로 하시기 위해서 빠져 계시는 우리 김두희 선생님을 모실 텐데 새로 오신 분들이 김두희 선생님 누구야? 그러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그 주위에 친인척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김두희 선생님 얘기할 때 칭찬을 해서 칭찬을 끝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김두희 선생님 모시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부서에서 교사가 생기기 어떻게 교사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하실 때 여러분 우리 김두희 선생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주셔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는데 네, 또 전에 이제 선진 선생님이 너무나 좀 재밌게 강의를 하셔가지고 좀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장애의 특징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아닌데도 이렇게 좀 초청해 주셔가지고 더 부담스럽고 저는 이제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적 장애인 지적 발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장애인 단체 강사로 성గిం섭이 있어서 아마 조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잘 알 것 같아서 아마 저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잘 모르고 더 선생님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을 준비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지적장애 특징이나 발달장애, 다음 중으로 이런 특징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아시는 내용들이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새로 오신 분 중에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은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교육을? 수학은 지금 다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거 이제 자격 시식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선에서 같이 경험 따고 있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제서 여기 이러고에 네, 보셨구나. 다행히 또 이제 다시
경험이 있으셔서 이러니까 그 마음이 더 이제 좀 모이고 또 해보시는 선생님들도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가시고 알아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라 조금 버벅거릴 수가 있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고 좀 재미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보시면 잘 보이세요? 숫자 두개 눈좀 떠주시면 잘 보이세요. 네, 제가 틀린 그림 찾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 해보셔 우리 나이가 많으신 기사님들 이게 한번 해보셨나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두 가지 똑같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왼쪽과 오른쪽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보여드릴 거예요. 5초만. 5개가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오늘 손을 들어주세요. 두 개는 알싸게 담아내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시간이 생각. 제가 못 봤어요. 하나, 둘, 셋. 오, 네, 역시 젊은 사람이 빨라요. 자물쇠 같은 그림. 이게 맨 위에가 포인트야. 어떤 거? 아, 네네네. 거리가 맞습니다. 네. 시간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 아, 네. 정답입니다. 안 찾으셨어요? 미리부터 스스로 계시죠? 네, 안 찾으셨어요. 몇세 고리관 같은 건가요? 걸어놓는 시계수 밑에 제일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네, 각자 위에. 그게 하나. 그리고 새로 오신 네, 우리 지자님. 네. 게시판 가지고 있는데 밑에 하얀 그쪽에다 딱 넣어서 메모 아니까 하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밑에 진짜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손들어야 돼. 이정희 씨 자신있게 손 드세요. 우리 하셨던 분은 아니에요. 이게 틀린 사실 난이도가 좀 낮은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권사 이쪽에 태극기란다. 이 옆에 저기는 없는데 이거는 했어요. 했어요. 이거 했어요. 네, 마지막. 그러면은 이따가 마지막에 끝날 때 다시 이게 지금 넘어가면 답이 보이는데 다들 해보는 게 직접 장애 우리 지적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지적 장애를 정신박약이라는 단어로 알고 계시죠. 이 초창기 이 지적 장애라는 단어를 정할 때 대한민국의 심신장애인 복지법 제정 당시에 정신박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상대방 장애인에 대한 조금 비하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저는 1991년 6월에 신신장애인복지법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신지체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언어상에 좀 이렇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2007년 10월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개정되어 지적장애로 다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말씀할 때 정신지체, 정신박약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미라보 선생님들은 우리 장애인들을 이렇게 명칭하실 때 지적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적장애. 우리 미랄부에 제가 보니까 장애가 대부분 지적장애인 친구들만 있잖아요. 장애 종류가 되게 많은데, 미랄부에는 대부분 지적장애, 발달장애, 다운 증후군,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있는 렌트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4가지를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의 등록은 우선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이에요. 그래서 1급, 2급, 3급 총 3개의 급수로 이제 등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1급이 가장 중증, 중증의 장애고 1급을 가진 우리 미라부 친구 중에 1급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장애 등급이 1급이죠. 선생님들이 맡은 친구들 중에 장애가 거의 1급이고 2급, 3급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급은 지능지수와 사회 성숙지수, IQ를 말하는 건데 34 이하, 그리고 심도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상생활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접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경진이 같은 경우, 경진 선생님 보시나요? 경진이나 아니면 병민이, 그리고 일용이,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석정이, 그리고 성식 이런 친구들. 그리고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와 사회 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대요. 여기서 우리 2급을 가진 친구들이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담당하신 상민이 1급. 그래서 토식씨, 서효식씨, 몇 명만 이선혜씨, 그리고 정희씨가 2급을 등급으로 받고 있고요.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IQ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제약이 가능합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대표적인 희연씨, 정희연씨, 그리고 연아, 정희선이십니다. 정희선. 그리고 배변아. 이런 친구들은 지적장애 3급을 갖고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네요. 원인도 밝혀진 건강에도 250여 종의 원인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지적장애 주요 원인을 보면 선천적인 이상, 임신 중의 이상, 비만시 이상, 후천적인 이상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선천적인 이상으로는 염색체 이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기 같은 친구들, 다운 증후군 대표해서 이런 친구들, 이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지적장애 친구들, 이 선천적인 이상을 갖고 있고
이 페놀캡,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 중 이 사람도 어머니에 의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예,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양육보고, 특히 이제, 임산부가 술을 먹는다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우신다거나, 예, 그럴 경우에, 예, 태아한테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지적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예, 임신하셨을 때 아파도 약을 못 드시고 예, 그러셨죠. 예, 저는 아직 안 해봐가지고. 예,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예, 음식도 잘해서 드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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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후천적인 이상으로는 저산소증 상태가 지속, 분만 중에 뇌손상, 영유아기의 뇌염 또는 뇌막염을 앓거나 여러 가지 중독, 영양실조, 갑상선 호르몬 결핍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예방 주사를 맞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예방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이 예방 주사에 의해서도 지적 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곳에 원장님이 젊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아이를 예방접종 하나도 맞추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시설에서 10년 넘게 이제 일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이제 뭐 만나고 하면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냥 아이를 예방 주사 없이 그냥 키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저는 지적 장애 증상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옆에 맡은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잘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인데 정서장애와 행동장애가 지적장애와 동반될 수 있으며 이것들은 아동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적장애 아동들은 나이에 비해 자신이 뒤처진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장애 아동 중에 성인들은 정말 몸은 큰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그 나이 때에 할 수 있는 생활들, 활동들을 하지 못하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좌절하며 위축되고 불안해하거나 다른 또래의 어른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예는 예전에 오래 계신 분은 알겠죠? 아까 말했던 우리 선재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현이 같은 경우는 이런 행동들 많이 했어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심리적인 문제, 특수교육적 문제, 이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야기되는 노동력 소모니 경제적 손실 등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강성이가 유튜브에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성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차가 딱 서 있었는데 그 차에 그냥 자기가 뛰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유튜브를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강성이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서 아버님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장애를 가진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할 만큼 언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행동, 식사와 수면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지적 장애인들이 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내
내가 맡은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증상들을 보이는지를 잘 관찰하시고 잘 그때그때마다 잘 적어두시면 그거에 맞춰서 대처하시거나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운 증후군. 대부분의 이런 이름을 정할 때 처음 이 증상이나 이 병들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운 증후군도 보면은 어떤 의사의 이름을 처음 이 다운 증후군병을 발견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다운 증후군 이름을 명명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다운 증후군의 특징들이 다 보시면 뭐 민기나 나영이, 이런 영호씨, 이경이 그리고 성식이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운 증후군들이. 근데 제가 이제 찾으면서 외국인들도 거의 모습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은 1866년 이게 원래 존 랭돈 다운이라는 영어로 써있는데 제가 못 읽을까봐 한글로 바꿨어요. 존 랭돈 다운이라는 영국 의사의 처음 세계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능 저하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일부 특징에 대해서는 기술하지만 원인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1959년 그 세포 유전학을 연구하던 제롬 르준이라는 유전학자가 그 염색체 현미경을 관찰하던 중에 다운 증후군 환자에게 우리가 사람에게는 염색체라는 게 우리가 배우듯이 이제 있는데 이 21번 염색체가 원래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2개인데 이 다운 증후군 환자에게는 1개가 더 있다는 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 처음 발견한 게 이 존 랭돈 다운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롬 유준의 이름을 따지 않고 처음 발견한 존 랭돈 다운의 이름을 따서 다운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정해줍니다. 지금 다운 증후군의 증상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나영이나 민기 같은 일룡이 같은 다운 증후군이지만 어떤 친구는 중독장애를 갖고 있기도 하고 민기보다 나영이가 더 똑똑하기도 하고 사회 능력이 더 뛰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다 같은 그 증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의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사람마다 각기 다르며 경한 정도부터 심한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과 신체 구조, 여러 의학적인 문제와 인지 장애가 동반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대표 평균적인 다운 증후군들의 그 모습인데 우선은 얼굴 모양, 손과 발, 또 근육의 긴장서와 심장 이상 등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얼굴 모양이 그 다운 증후군 아이들 아시다시피 그 특징적인 얼굴 모양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서 기울어진 작은 눈. 제가 맡은 친구가 다운 증후군을 한번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그리고 아몬드 형태의 눈구석 주름, 그리고 작고 약간 낮은 코, 그리고 작은 입과 큰 혀. 그래서 그 다운 증후군들이 이렇게 혀를 평소에도 내밀잖아요. 이게 입이 그 혀가 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계속 내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키 등을 관찰할 수 있고, 네. 그 얼굴 형태는 둥글고 납작하고 또한 작은 머리와 납작한 뒤통수를 보이기도 하며 목 부분에 그늘진 피부와 가늘고 얇은 고든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 손을 보시면 잘 관찰하시면 한 개 우리 같은 경우는 손금이 일자로 딱 되어 있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보면 그 손금이 한 개 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다는 좀 흔하다고 하고요. 또 짧고 묵직한 손가락과 안쪽으로 흰 새끼손가락. 네. 이게 특징이고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가 넓게 벌려져 있습니다. 우리 발은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다운 증후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키가 작고 팔다리가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운 증후군을 보면은 키 큰 다운 증후군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다운 증후군 친구가 영화 배우가 됐더라고요. 네, 민희라는 친구가 있어요. 성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민희라는 친구는 이제 영화 배우가 돼가지고 영화를 찍기도 하고 조연 배우로 이제 지내는데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 조금 키도 크고 조금 높은 지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 있고 이러한 낮은 근육 긴장도로 인해서 뒤집고 앉고 서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고 이 긴장을 완치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고 물리치료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보시면 그 다운 증후 친구들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네. 이 거의 60%가 안과적인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안경을 쓰고 나영이 같은 경우도 나영이를 담당하신 선생님이 안 계신데 그 안경을 써야 되는데 이 쓰는 게 안 보이면서도 안 보이기도 불구하고 쓰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학교 갈 때만 그리고 교회 올 때만 딱 안경을 써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말을 잘 칭찬을 해주고 하는 게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집에서도 항상 안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안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60%는 안과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눈동자가 안쪽으로 몰리는 그리고 코 눈물관이 막히고 그리고 백내나 이런 것들로 이런 질병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다운 증후군 아이들 약 75% 정도는 청력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기의 청력 검사와 안과 검진을 조기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졸리신 거 맞죠? 안창근 목사님 너무 졸리셔가지고 원래 저 얼굴이에요. 눈을 가지고 감상하시는 거. 제가 이거를 예상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재미없겠구나. 너무 티를 내시는군요, 진짜. 모든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지능 저하와 발달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 똑똑하다, 뭘 잘한다, 이런 아이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나영이를 보면서 이렇게 똑똑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제가 나영이는 의사소통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글씨를 다 알고요. 자기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운 드물게
그 IQ가 높은, 다음 부분에서도 높은 IQ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나영이가 담당을 하면서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뭔가를 조금 더 하면 잘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증후군의 인격, 행동, 심리적인 특징. 다음 증후군의 대표적인 특징은 조울증을 갖고 있어요. 조울증은 이제 금방 좋았다가 금방 슬펐다가.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은 특히 민기는 기분이 좋았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다운돼서 없어졌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 그 조울증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다음 정도 가진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은 되게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뭐 영화 배우 생기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그런 경우는 아닌데 이 아이들 모두 감정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개성, 장점, 약점이 있겨 가지고 있어 누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전형적인 방식을 고집하거나 순서에 맞추려고 하거나 서로 같은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간혹 자신에 대해서 혼자서 크게 말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동 반항 장애나 주의력 결핍, 가담 활동 장애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수에서는 불안 장애, 우울증과 감각, 신경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민기를 보시면 민기는 앞에서 율동을 할 때 찬양을 안 해요. 우울하 하시는 잘해요? 렛츠고. 네, 춤추고 박수 치고 놀라세요. 네, 가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근데 고집이 있어서 이렇게 정말 자기 당시 고집이 너무 있어서 제가 앞에서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불구하고 알겠어요 하는데 다시 또 가요를 부르기도 찬송을 잘 안 부르고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 가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나영이와 민기를 얘기하는 건 제가 많이 접한 친구들 때문에 얘기하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나영이 같은 경우는 민기와 비슷하게 가수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서 학교를 안 가는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요 프로그램을 보거나 음악 CD로 음악을 듣는다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끊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안 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이제 하고 마감하지 않는 듯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한지 꼭 집에 오면은 방학 때가 되면 더 심하다고 하네요. 근데 고집이 너무 세서 부모님, 엄마가 그거를 말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혹시 동물 중에 또 다음 증후군이 있을까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저는 이게 미국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보호 중이었던 베코라는 캔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코인데 이게 호랑이 중에 베코가 되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대요. 그냥 갈색의 호랑이보다. 한번 보세요. 정말 저 보면서 진짜 보세요. 저 처음 보시죠. 근데 이 호랑이는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호랑이가 이게 다운 증후군이 유전자 이상으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최초의 다운 증후군 호랑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을 이용해서 이제 배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실험하는 중간에 이 다운 증후군 호랑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비밀로 되어 있다가 이제 최근에 뭔가 이렇게 밝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랑이는 이게 다운 증후군들이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 이게 다운 증후군 인형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 다운 증후군 인형을 만들었어요. 이 다운 증후군 인형 만든 이유는 좀 상업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애기들 인형 보면 다 눈도 크고 예쁘고 막 마른 인형 보면 되게 날씬하고 그런 되게 보기 좋은 인형들 많잖아요. 근데 이 다운 증후군 인형을 통해서 이 장애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잘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상업적이다라는 말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만 있는데 이 다운 증후군 잘 보이세요? 다운 증후군 인형 같으세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안 보이는데 약간 혀가 나와 있어요. 네. 보면 우리 친구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친구들 나영이, 비밀이, 혜린이, 영호씨, 일용이, 성준이, 우리 미락의 대표적인 제가 회사를 담당한 친구들이 어떤 장르를 갖고 있는지 아시죠? 매년 3월 21일은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은 싱가포르에서 처음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운 증후군 친구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관심을 갖다는 의미로 이 다운 증후군의 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월 20일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크게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잘 기억하고 있다가 계속 좋겠어요. 다음은 자폐. 자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모난 박스 안에 아이가 들어가 있어. 그림만 딱 봐도 자폐가 뭔지 아시겠죠? 우선 동영상을 좀 볼게요. 동영상 보신 자폐의 친구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뒤에 불 좀 꺼주시면서 이 책을 한번 잘 보세요. 누가 닮았
깊이 넣어서 두루 마리 포장지 3번 카레. 오케이? 오케이. 우와, 세차 찍어. 정말 쉽다. 돈가스. 고기에 한 마리 내 돈가스요. 방송에서도 가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이가 발달장애라서요. 보시는 것은 영화나 방송의 한 장면이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이들의 특징은 더 다양하고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사회성 기술이 부족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 정한 규칙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엄마, 또 아빠 안 잘했어? 나 밥 먹자. 그래. 가만히 있어. 왜 소리를 질러? 저 아이가 화났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신의 의지와 다른 행동을 강요받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일부이지만 음악이나 숫자 등 특별한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는 왜 발생할까요? 자폐성 장애는 30개월 이전에 발생하는 장애로 그 고유의 특성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말로 자폐 검지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주면 이 아동들의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폐성 장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폐성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폐성 장애인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장애인과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결코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이 세상은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상호 씨 안 들려요. 꺼주셔서.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다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친구가 강호 씨가 모나미 볼펜을 좋아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문방구나 가서 그냥 모나미 볼펜을 갖고 나오는. 예전 한 번은 이제 강호 씨가 교육자실에 가가지고 교육자실에 꽂혀있는 모나미 볼펜을 다 갖고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행동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카페에서 이 친구는 퇴근 시간이 8시인데 그 시간에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자기만의 규칙이에요. 네, 그래서 딱 되니까 이제 시계를 보면서 그리고 첫 번째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혼자서 저렇게 대회하는 친구들이 있어. 예전에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 정신병자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 내면서 막 거리를 지금도 이렇게 주변에 가끔씩 보면은 제가 자주 마주치는 학생이 있는데 혼자 그렇게 이 동네를 막 다녀요. 그래서 쟤 또 있네. 그러니까 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갖고 있는 행동들을 이 동영상 통해서 자폐 증상들의 특징들을 좀 잘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따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 여기에서 자폐에서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증후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들어봤다. 서번트. 네, 서번트 증후군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역에서 그 장애와 대조되는 천재성이나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증후군이에요. 미술, 표현, 음악, 연주, 달력, 대사, 암기, 암상 등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뛰어나게 잘하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한번 동영상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최근 이 증후군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세상. 타인과의 소통조차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자기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약 10%는 천재적 재능을 보이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암기력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서번트 증후군 다니엘 타넷. 미술 수업을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천재소년 핑미안. 한 번 들은 음악마저 감동적인 연주를 하는 음악 천재 김남걸. 그렇다면 조금 특별해 보이는 이 아이, 현승에겐 어떤 천재적 재능이 있는 걸까요?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이 특수학교. 이 학교에선 좀 특별한 학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을 맞이한 하연승. 3살 때 자폐아 판정을 받았던 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승에겐 놀라운 변화들이 발생합니다. 수학적인 면에 집중력도 뛰어나고 몰입하는 능력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월등한 것 같아요, 보면. 현승이는 요즘 일본어에 푹 빠져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검색하고 공부합니다. 싸우자 도쿠가와 가문이 엄청나게서 이겼어요. 다른 아이들은 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현승이는 그 시간에도 일본어를 번역해 공부합니다. 처음 보는 일본 동화책도 그 자리에서 바로 신기하게 읽어냅니다. 자, 행사 여기 첫 줄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 そしておばあさんはマジョの 감정까지 잘 살려 읽습니다. その相手からの愛されたければ학교가 생각나는데 공교육을 정말 배우지 않은 학생이 뭐 이 정도로 발음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그 어떤 지금 대사 부분 동화책이기 때문에 대사 부분이 있었는데 그 역할에 감정이입이 돼서 굉장히 좀 정확하게 그 감정을 담아서 아주 잘 발음했습니다. 현승이네 집. 평소에도 현승이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한 가지에 몰입하면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 바로 암기해버리는 현승이. 그런 현승이의 모습이 엄마는 늘 신기합니다. 발달장애라는 여기까지 판정을 받을 때 자폐라 해서 제가 이렇게 알았을 때 발달장애라면 뭔 말인지 제가 우리 서번트 증후군을 보면은 되게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라는데 우리 그 미라브에서 한번 찾아보면 우리 이 서번트인지는 정확히는 이렇게 확실하게는 티 나는데 이제 황표가 일본어를 되게 잘하잖아요. 일본 여행도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많이 다녀와서 그런지 모르는데 네, 좀 그런 네 아니에요. 네. 아 근데 그렇군요. 네. 네, 암기로 근데 서번트 증후군이 자폐 친구들에서 대부분 나타나는데 저도 이제 광선이가 너무나 그 암기를 떠나서 이 서번트 증후군 말고 다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증후군도 이제 좀 대인 이런 지적 장애 중에 한 개인데 좀 혹시 그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지적 장애, 발달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광성이 같은 경우는 너무 암기를 좋아서 저희 교회의 족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강성이는 저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길에서 만나면 강성이가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좀 더 이리 와 하면은 완전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의 족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누구야? 말을 안 해요. 근데 다른 그 교회 집사님들 누구 물어보면 누가 뭘 하시고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네, 그 이름이 저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하긴 한데, 이 서버스 증후군, 네. 지금 이 불을 잠깐 꺼주실래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외국 서버스 증후군을 가진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 뉴욕시티를 헬리콥터로 20분간 돌았어요. 근데 그 도는 그 모습을 기억해서 다 그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이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정말 천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네, 이런 것 같아요. 네, 20분 보고 그린 거예요, 저를. 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이제 사회에서도 이렇게 장애인들 주제로 한 영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령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른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알 법한 이 영화 레인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정말. 네, 한번 우리 이 레인맨이 이 주인공 이름이 뭐죠? 더스틴 호프만? 네, 이 주인공이 자폐의 서번트 증후군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숫자 암기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은 톰 크루즈인가 아마 그러면 네, 톰 크루즈 네, 이 형 동생인데 이 능력을 이용해서 조박을 해요. 네,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우리 젊은 층이 알 법한 굿닥터 이 친구 이름이 뭐죠? 주원. 네, 주원이 이 서번트 증후군 그 연기를 했어요. 보시면 이 의학적으로 어릴 적부터 이 그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서번트 증후군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거 승준이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승준이가 되게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거. 네, 근데 제가 이 얼룩말을 그린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거 혹시 서번트 증후군 천재적인. 내가 평소에 보면 그런 거지 않은데. 네, 이게 승준이가 그린 얼룩말이라는 그림인데 너무나 표현을 잘했죠. 네. 네, 상 받았다고. 네, 그래서 우리 그 자폐를 가진 친구들 몇 명 대표로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우리 석정이는 그 초원이와 같은 그런 이미지죠. 마라톤 나가서 3등하고 서리상 정도 나가고 그리고 여기 경진인 경진인 정말 말썽꾸러기 자폐 우리 친구 중에 정말 제 말 안 듣는 중에 한 명. 그리고 성준이 그리고 우리 수환이 수환이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촉감에 되게 민감하고 주변 사람 반응에 되게 민감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리고 원희 같은 경우는 제가 원희를 언제 만났냐면 유치원에서 만났어요. 제 유치원에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쌍둥이가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 근데 자폐 쌍둥이인 거예요. 이 친구 이 쌍둥이 같은 경우는 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든 줄을 다 갖고 다니고 다 이렇게 입에 넣고 하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딱 몇 년 후에 교회에 이 쌍둥이가 와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이 특징적인 게 이제 줄을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병민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개를 보면 경기예요. 맞아. 어떻게 아셨어요? 개를 엄청 무서워해요.
네, 개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추억이 있는지 또 네. 교회 와서 하는 행동들 가끔씩 피아노를 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너무나 잘 끝까지 들어보면 좋지만 네, 되게 네, 잘 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폐 친구들도 각각 개인마다 그리고 공통적인 거는 되게 그 촉감에 민감한 게 특히 자폐 친구들은 손에 뭐가 묻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할 때 모두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차르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해요. 그러면은 잠깐 만지고 화장실 갔다 손 닦아요. 또 다시 만져요. 만지는데 만지니까 억지로 만지는 거예요. 또 만져요. 또 닦아요. 이 행동을 계속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네 이게 네 대표적인 특징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처럼 세계 자폐인 날이 있대요. 그리고 네, 세계 자폐인 날이 매년 4월 1일날 열리는데 전 세계에서 파란 불을 조명을 밝히는 게 특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에 서울타워와 인천대교에 최초로 이 캠페인을 동참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리고 2014년도에는 네이버 타워 그리고 정부청사 한강교량 등을 동참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행사를 할지 4월 2일날 한번 잘 지켜보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네이버 찾아서 한번 구경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렌트 증후군이 있어요. 이 렌트 증후군은 딱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 미라교에는 딱 한 명이 있어요. 하정현이라는 친구가 렌트 증후군을 알고 있어요. 렌트 증후군은 렌트 신드롬 해가지고 1984년 안드레아스 렌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보고된 신경 발달 장애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렌트 신드롬은 증후군은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비교적 정상 발달을 한 후에 태어났을 때부터 18개월까지는 정상 아이처럼 자랐는데 그 이후에 계속 우리가 아시다시피 폐화?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폐화돼가는 그런 증후군인데 보면은 이 정연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손을 씻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는 게 특징적이고 그리고 손으로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 렌트 증후군은 가족력은 드물고 여자 아이에게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는 출생 즉시 사망을 한대요. 대표적인 특징이 우리 정연이 마트 이제 우리 채은 씨 선생님 한번 잘 보세요. 손의 상동 행동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 기능적인 손의 사용이 퇴행되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계속 정연이가 손을 꽉 안으로 두 손을 꽉 잡고 있죠. 이게 퇴행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손 모두 사용하는 몸의 상체 부분에 손을 모아 비틀고 또 씻거나 입속에 손을 넣어 가끔씩 보면 정연이가 손을 입에 넣는 행동하는데 살을 묻히는 형태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지속적으로 씻는 형태 가끔씩 정연이가 화가 나면 막 자기를 막 때려요. 자입을 하죠. 되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이 행동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대요.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가 곤란하고 심한 이갈이로 치아 마모가 일어나고 침을 되게 자주 흘리죠. 계속 흘리죠, 침을. 두개가 높고 입천장이 높고 그리고 상악궁이라고 이가 붙어있는 위턱 잇몸뼈라고 하는데 그게 좁아서
혀를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깨물거나 손등을 하고 입술로 비비는 습관을 가지면 네, 흡지표. 제가 이거를 찾는다고 혹시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흡지표? 네, 제가 이걸 깜빡했거든요. 네, 아무튼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흡지표. 네, 흡지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네, 보시면 손가락 빨리 네? 손가락 빨리 손가락 빨기?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단계별로 있어요. 1단계, 2단계,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그리고 2단계는 1세에서 4세교. 네, 지금, 정연이가 몇 살이죠? 13살. 그러면은, 지금, 네, 4단계에 와 있네요. 8세 이후부터는 청소년기까지 운동 약하기로 진행성 운동상의 척추통만, 네, 근육 약화, 그리고 경련성 마비 등이 발생하고, 또, 운동성이 감소돼 범비가 나타나고, 발이 붓고, 인지능력, 사회적 관계, 눈 맞추기, 주의력, 이런 것들. 나타나는데, 인지능력이나 사회적 관계, 눈 맞추기, 주의력, 집중력은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신적으로는 소두증, 뇌가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호흡 불량, 척추 기형, 보행 실조, 자연이 아니 정형이 잘 못 건 척추 측만, 발의 기형. 나영이 아니 정연이가 이제 발의 기형에서 어머니께서 특수한 신발도 신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높이가 높은 한쪽이. 그래서 성장 지연, 말초혈관 운동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경련, 발작 증세가 나타납니다. 네, 우리 나영이가 누구냐면 네, 아니 정연이가 누구냐면 이제 나영이한테 꽂혀 있어가지고 네, 제 친구 네, 정연이입니다. 제가 이 불 켜도 잠깐 켜주시고. 미라클 친구들의 대표적인 장애 특징에서 이렇게 설명이 드렸는데, 이렇게, 이런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각각 다른, 같은 장애지만 특성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계속 이렇게 관찰해 가면서, 어떠한 증상들,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 친구들은 그 증상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서 그 증상들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랄부에서 지금 이게 미랄부 개인 신상 기록부인데 제가 이거 다 봤는데 아쉽게도 적으신 분이 별로 없어요. 웃으시면 찔리시는 분이 많죠? 네. 이게 신강은에 대한 기록인데 2013년도 8월 14일날 최동문 집사님께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2006년도, 2008년도 이거를 다 정리를 누가 집사님이 하신 건가요? 그쵸. 네. 근데 이런 정리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일을 하면서도 그 하루하루에 매일 쓰는 게 관찰 일지거든요. 관찰 일지를 왜 썼냐면, 이 친구가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을 오늘 보일 수가 있고, 보였던 행동들은 그동안 보였던 행동들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은 또 이제 그때마다 얘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했더니 얌전해졌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바뀌잖아요. 2년마다 저희가 2년마다 바뀌고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걸 통해서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은 이걸 보면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갖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이 친구를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또 아쉽게도 많이 저도 잘 못했지만 많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데도 새로 맡으신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적어주시면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지도하는데 이 친구를 지도하는데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이 친구의 특징을 좀 이 책에다가 좀 적어주시고 또 이제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맡았던 선생님한테 얘가 어땠는지 좀 물어보시고 하면은 좀 더 잘 친구들은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는데 우리 다음 교목은 친구들이 우리 비장애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Don't be afraid. Tu niño podrá hacer muchas cosas. Podrá marchar. Il pourra parler et dire il pourra aller à l'école Como todos. podrá laborar Y ganar su dinero. Avec ce salaire, il pourra t'inviter à dîner. Effectivement. Et tu seras heureuse aussi. 네, 우리 아까도 차선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사인 만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지만 이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 못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친구들도 나는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셔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틀린 글 찾기 마지막에 하고 마칠게요. 네. 네, 마지막 한 개 남은 게 어디 있을까요? 한 개. 저기 네, 어디? 광고지 전단 밑에 그거는 빠졌고. 이게 잘 안 보이나? 네, 안 보여. 여기 좀 크게 나.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봐서. 틀린 데 믿게요? 네. 알겠는데. 밑에 쪽에 있어요. 정답? 네. 그때 복싱하는 거 있잖아요. 복싱 쌓여있는 거 아닌가요? 쌓여있는 게 똑같은데 지금? 그래요? 튀어나왔는데 아닌가? 그 위에 글자가 틀린 것 같은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시간 있을 거예요. 요거 집이 있고. 네. 여기 없어. 네, 정답입니다. 어제 시간 너무 네, 다 맞췄습니다. 네, 선물 제가 드리고 이상으로 장애의 특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